네, 이륜차의 전체적인 부분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 이륜차 부분은 IMF 이전에 29만 대 시장에서 지금 8만 대 시장으로 40% 이하로 줄어들어서 상당히 산업적으로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가장 큰 문제는 문화적인 부분하고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륜차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심각한 부작용이고 국내에서는 이륜차 문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륜차 사용 신고 제도로 되어 있는데 배기량 큰 것들은 사용 신고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활부라든지 저당이라든지 재산상의 가치 인정을 못 받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좀 개선을 해야 된다. 배기량 큰 것들은 뭐 자동차 등록제를 바꿔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도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실제로 검사 제도를 또 없다 보니까 자동차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전혀 없다는 것도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정비 제도도 시스템화가 안 돼 있고요. 자격증 제도도 없고 또 폐차 제도도 없다 보니까 사실 길거리에도 벌어도 됩니다. 말소 등록지만 하면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시 한번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 여기에다 보험 제도도 문제입니다. 책임보험을 의무라고 볼 수 있지만은 사용 신고할 때 등록만 하니까 한 27%만 가입이 돼 있고 나머지는 등록이 안 돼 있다는 것도 문제고요. 종합보험 자체는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는 것도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륜차의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시장에서도 문제죠.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은 말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실질적으로 도심지에서 이륜차가 못 다니는 길이 너무 많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방지 표지판 중에서 3분의 2 정도는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거. 또 특히 이 고속도로라든지 전용도로 통과 못하는 게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겁니다. 고속도로는 나중에 하더라도요. 자동차 전용도로는 길가를 가다가 자연스럽게 전용도로로 이어지기 때문에 못 다닌다는 것은 이륜차를 운행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경찰청에서 좀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뭐 88 이 전용도로를 좀 더 몇 킬로미터 정도를 시범적으로 배기량 큰 것들을 대상으로 한 6개월 정도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면은 충분히 이 확인을 통해서 이 선진국형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총체적인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년에 한 3번이나 4번 정도 3, 4개월짜리 짧은 정책 연구를 통해서 이 외국의 벤치마킹사를 통해서 한국형 모델을 정립하면서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는 자리 마련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륜차 자체의 이 정책 연구를 통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정부도 문제입니다. 이 관련 부서인 국토교통부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륜차 관련 단체가 최근에 들어와서 3개까지 지금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처음에 모두의 이 이륜차 협회를 한 개를 통해서 어떤 방향을 유도한다는 거하고 정책적으로 맞지가 않는 부분이죠. 몇 개를 내므로 인해서 중구난방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방향도 안 돼 있고요. 협회가 무슨 목적으로 설립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도 정확하지 못하다는 거죠. 또 문제가 많은 만큼 이런 것들의 정리가 특히 이 정부가 좀 나서서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륜차 관련 부분 자동차 관리법에 한 챕터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이륜차 관련돼서는 진행을 하지 않는다는 거 이런 부분 측면에 있어서 문제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실제 관리법에서 이륜차를 별도로 떼내서 정부의 다른 부서에서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고민이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륜차는 공로상에 일반 자동차와 같이 다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역할 분담에 맞게끔 자동차세 같은 책임만 부여하지 말고 권리를 부여해주는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가 더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그런 측면에서 산업도 키우고 문화도 조화를 이루는 이러한 역할이 중요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산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륜차 자체가 거의 30만 대에서 8만 대 시장으로 줄어들었는데 이 친환경 자동차 개발을 할 때는 일반 자동차만 투자를 하는 경우가 보편적인데 정부에서 좀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이 이륜차도 친환경 이륜차, 전기 이륜차, 하이브리드 이륜차를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여지를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국내 이륜차 산업을 다시 한번 키워보자는 거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륜차의 전반적인 문제를 좀 정책적으로 좀 다루고요. 하나하나 선진국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사례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우리 하고자 하는 의제가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 중앙 부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것, 또 마음의 의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이 지금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륜차 관련 협회가 지금 4개나 나와 있습니다. 역할 분담을 틀리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진행하는 부분은 없다는 게 문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생긴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협회에 나온 거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 협회가 같이 뭉쳐서 이륜차의 전반적인 문제를 공동으로
정책 연구를 한다든지 또 토론회 장을 마련해서 하나하나 해결 방향을 찾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이런 부분들은 협회에다만 남겨놓지 말고 이거를 인허가를 내줄 관련 부서, 특히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좀 더 전향적인 생각, 또 선진형 한국형 모델 정립이라는 생각을 갖고 내일이라 판단을 하고 열심히 해주는 부분들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